이 서초갑 그야말로 보수는요, 즉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천만 받으면 곧 당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 갑지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달려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요즘 시대의 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구당 위원장으로 주는 게 맞는 국민의힘 지휘부의 결정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대위 관련해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파리떼 하이에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력만 쫓아다니는. 그래서 양지만을 지향하는 이런 뭐라고 들으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 우리 서초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서초의 자존심을 걸고 파리떼같이 하이에나같이 날려드는 이러한 날려들면서 내년 공천을 노리는 이 기회주의자들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여론이 살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요, 저렇게 안보를 정로를 통해서 제가 진정한 보수주의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크지 작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서초 구민을 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전우편의 안보 종론 봐주시고 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요. 어제 오늘 만 이틀간에 걸쳐서 나온 여론조사 대표적인 것이 월요일 날은 KSOI가 여론조사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여론조사 공정위, 그리고 조금 전 시간에는 이제 알렌서치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세 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편차의 차이는 있지만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KSOI 하고요, 여론조사 공정은 날짜가 똑같아요. 11월 19일하고 20일. 그래서 KSOI는 40대 39.5. 왜 0.5밖에 차이가 안 났냐? 여러분들 평론 많이 하는 진보 성향의 김갑수, 이 사람이 KSOI의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예요. 이 진보 좌파 성향의 김갑수가 여론조사 하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뉴스다. 이것이 일반화된 평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빼놓고는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똑같이 11월 19일하고 20일인데, 여기는 43.2 대 36.1입니다. 그래서 7%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알렌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은 이제 브레이크 뉴스의 대구 경북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11월 21일하고 22일 이틀간 조사예요.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 여기를 보면요, 44.5 대 36.1로 이것도 8%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KSOI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그래도 다 세 개 다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겠다. 아예 적극적으로 밀어야만이 KSOI와 같은 장난치는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왜냐하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 나오면요, 누가 KSOI한테 그걸 여론조사 의뢰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꼭 이런 여론조사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만 끝나지 말고요, 그야말로 이런 여론조사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알렌서치 조사 결과 심상정은 3.6, 안철수 3.5, 그 다음에 허경영이가 3.1이나 돼요. 대단해요. 김동연이 0.5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 요인은 정책과 공약이 22.8%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 22.7%, 그 다음에가 후보의 도덕성 15.9%, 대장동 개발 의혹이 12.8%나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이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갑자기 붕 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과연 이 갈등을 풀고 다시 원팀으로 돌아가서 선대위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떨어져 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망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온 뒤 굳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번 노역을 부리면서 아니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도 있듯이요.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몰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로요, 내질렀어요. 예, 내질렀어.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더 이상 자극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윤 캠프 내부에서도 이대로 할 수는 없다. 버리더라도 그냥 가야 된다라는 강경론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윤석열 선대위 구상, 윤 후보의 생각이 좌초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도에서 그 양반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고, 나중에 오후에 들어서서는 김 박사님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누그러뜨렸지만요, 캠프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윤 캠프 쪽에서 나오는 얘기,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서 새 선대위 인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출구는 없다. 단호합니다. 자, 그래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한 정권 교체보다는 선대위 헤게모니 장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김한길 이 위원안을 인선을 갖다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윤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국으로 치닫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황을 모셔놓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강경해요. 그래서 어제 근데 강경하지만은 그 심리적인 상태가 이 윤석열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즉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꼬리를 내리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나한테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컨벤션 효과에 불과할 뿐인데 거기에 너무 도취해 있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서너 명의 측근들에게만 둘러싸여가지고 신선한 인물을 중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문에 그 밥인 선대위를 꾸리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또 이 새롭게 나온 입장문을 보면 한 2, 3일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어제 퇴근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 영입 인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인사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원희룡 지사를 선대위 정책본부장에 내정하고, 임태희 전 의원은 총괄 선대본부장에, 그리고 후보 직속의 총괄실장 내지는 부본부장에는 김금식 경남대 교수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그 다음에 김종인 간의 이런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서 물밑 접촉 송언석 의원, 그 다음에 김태흠 의원이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그리고 또 임태희 의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갈등을 풀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갑자기 이재명을 추켜 세우고 나왔어요. 야, 이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추켜 세웠느냐? 이제 이재명 선대위 봐라 이거죠. 지금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을 뭐라고 추켜 세우느냐? 원래 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얘기는요, 이거 봐라, 이재명이가 변화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 능력은 갖춰야지 윤석열 후보는 왜 고집만 피우고 있나?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밝히고 있는 입장, 원칙적으로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예,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왜 상임선대위에 와야 되느냐, 불만이 있던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임위원장을 김병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지휘계통에 혼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윤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후보는, 즉 윤석열 후보는 검찰 조직은 알지만은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해보지 않았다. 사람을 한번 신뢰하면 어떤 논란이 있어도 챙기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러면서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태희 실장이 말이죠, 의원들하고 이 회의에서, 당내부 회의에서 하루 이틀 정도 명단을 보류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좀 설득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그냥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압박성 플레이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김병준과 김한길 번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후보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언급된 개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것은 존중되겠지만은 후보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라 해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병준이나 김한길 의원 스스로가 내가 그런 거 안 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후보한테 누가 압박을 가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이 얘기는 또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편을 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공간이 사라졌다, 역할이 제한됐다고 생각하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보를 하는 분이다, 이 얘기는요,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은근슬쩍 윤석열 캠프 쪽을 또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당 대표가 된 직후부터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거 준비를 해왔기에 이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의 봉합 노력,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고래 싸움이 터지면 태우는 도망가야 한다. 어제 윤 후보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장제원 의원의 사퇴, 이거는 용태, 그런 선도적인 책임지는 자세나 후보를 위한 자세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얘기할 때 장제원 의원의 합류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 이 얘기는요, 시작과 끝 모두의 장애 영역이 바로 김병준, 그 다음에 김한길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어제 이제 경선 후보들 탈락한 사람들하고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느냐, 2030 세대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선대위 조직을 슬림하게 짜라, 그리고 윤 후보 캠프 참여자들은 가급적 대의 총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이 김종인과 윤석열과의 불협화음과 관련해서 윤석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이죠,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사실 김종인 기재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요,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인하고 있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치와 철학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건데, 윤 후보는 항상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혜와 국률을 높이 평가했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아주 오랜 기간 비력했다. 그래서 선대위 불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 3월 우리 서초갑 보궐선거에 제가 출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초갑 그야말로 보수는요, 즉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천만 받으면 곧 당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초 갑지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여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달려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요즘 시대의 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구당 위원장으로 주는 게 맞는 국민의힘 지휘부의 결정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대위 관련해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파리떼 하이에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력만 쫓아다니는.
그래서 양지만을 지향하는 이런 뭐라고 들으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 우리 서초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께서요, 정말 서초의 자존심을 걸고 파리떼같이 하야나같이 날려드는 이러한 날려들면서 내년 공천을 노리는 이 기회주의자들 반드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여론이 살살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요, 저렇게 안보를 정로를 통해서 제가 진정한 보수주의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다는 의지가 어느 누구보다도 크지 작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서초 구민을 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전욱현의 안보 종론 봐주시고 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벌써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요. 어제 오늘 만 이틀간에 걸쳐서 나온 여론조사, 대표적인 것이 월요일 날은 KSOI가 여론조사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여론조사 공정위, 그리고 조금 전 시간에는 이제 알렌서치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세 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편차의 차이는 있지만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KSOI 하고요, 여론조사 공정은 날짜가 똑같아요. 11월 19일하고 20일. 그래서 KSOI는 40대 39.5. 왜 0.5밖에 차이가 안 났냐? 여러분들 평론 많이 하는 진보 성향의 김갑수, 이 사람이 KSOI의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예요. 이 진보 좌파 성향의 김갑수가 여론조사 하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뉴스다, 이것이 일반화된 평가지 않습니까? 여기를 빼놓고는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똑같이 11월 19일하고 20일인데 여기는 43.2 대 36.1입니다. 그래서 7%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나온 알렌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이것은 이제 브레이크 뉴스의 대구 경북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인데 11월 21일하고 22일 이틀간 조사예요. 제일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 여기를 보면요, 44.5 대 36.1로 이것도 8% 정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KSOI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를 내놨는데 그래도 다 세 개 다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겠다. 아예 적극적으로 밀어야만이 KSOI 같은 장난치는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 왜냐하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 나오면요, 누가 KSOI한테 그걸 여론조사 의뢰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꼭 이런 여론조사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고만 끝나지 말고요, 그야말로 이런 여론조사는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알렌서치 조사 결과 심상정은 3.6, 안철수 3.5, 그 다음에 허경영이가 3.1이나 돼요. 대단해요. 김동연이 0.5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 요인은 정책과 공약이 22.8%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이 22.7%, 그 다음에가 후보의 도덕성 15.9%, 대장동 개발 의혹이 12.8%나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이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갑자기 붕 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과연 이 갈등을 풀고 다시 원팀으로 돌아가서 선대위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떨어져 나갈 것이냐,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망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온 뒤 굳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번 노역을 부리면서 아니면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말도 있듯이요,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몰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때 말로요, 내질렀어요. 내질렀어.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 더 이상 자극을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윤 캠프 내부에서도 이대로 할 수는 없다, 버리더라도 그냥 가야 된다라는 강경론이 득세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윤석열 선대위 구상, 윤 후보의 생각이 좌초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서
그 양반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고, 나중에 오후에 들어서서는 김 박사님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누그러뜨렸지만요, 캠프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런 캠프 측에서 나오는 얘기,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서 새 선대위 인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출구는 없다. 단호합니다. 자, 그래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적인 캠페인을 통한 정권 교체보다는 선대위 헤게모니 장악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김한길 이 의원안을 인선을 갖다 보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윤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파국으로 치닫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황을 모셔놓고 선거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좀 강경해요. 그래서 어제, 근데 강경하지만은 그 심리적인 상태가, 이 윤석열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즉,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꼬리를 내리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나한테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일상으로 회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컨벤션 효과에 불과할 뿐인데 거기에 너무 도취해 있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서너 명의 측근들에게만 둘러싸여가지고 신선한 인물을 중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문에 그 밥인 선대위를 꾸리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또 이 새롭게 나온 입장문을 보면 한 2, 3일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어제 퇴근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내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이라는 게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 영입 인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발표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인선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원희룡 지사를 선대위 정책본부장에 내정하고, 임태희 전 의원은 총괄 선대본부장에, 그리고 후보 직속의 총괄실장 내지는 부본부장에는 김금식 경남대 교수가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과 그 다음에 김종인 간의 이런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서 물밑 접촉 송언석 의원, 그 다음에 김태흠 의원이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그리고 또 임태희 의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갈등을 풀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갑자기 이재명을 축혀 세우고 나왔어요. 야, 이건 좀 치사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 축혀 세웠느냐? 이제 이재명 선대위 봐라 이거죠. 지금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을 뭐라고 축혀 세우느냐? 원래 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얘기는요, 이거 봐라. 이재명이 변화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이 정도 능력은 갖춰야지. 윤석열 후보는 왜 고집만 피우고 있나? 이런 얘기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밝히고 있는 입장. 원칙적으로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어요. 예,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왜 상임선대위에 와야 되느냐? 불만이 있던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확인 사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임위원장을 김병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건 지휘계통에 혼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만과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윤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 후보는, 즉 윤석열 후보는 검찰 조직은 알지만은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것은 해보지 않았다. 사람을 한번 신뢰하면 어떤 논란이 있어도 챙기는 것이 장점이자 한점이다. 이러면서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태희 실장이 말이죠. 의원들하고 이 회의에서 당내부 회의에서 하루 이틀 정도 명단을 보류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좀 설득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임명 그냥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압박성 플레이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김병준과 김한길 번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요. 후보 의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안에서 언급된 개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것은 존중되겠지만은 후보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누구라 해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병준이나 김한길 의원 스스로가 내가 그런 거 안 하겠어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은 후보한테 누가 압박을 가는 거 이거는 옳지 않다. 이 얘기는 또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편을 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본인의 공간이 사라졌다. 역할이 제한됐다고 생각하면 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보를 하는 분이다. 이 얘기는요.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은근슬쩍 윤석열 캠프 쪽을 또 압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당 대표가 된 직후부터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거 준비를 해왔기에 이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의 봉합 노력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고래 싸움이 터지면 경우는 도망가야 한다. 어제 윤 후보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장제원 의원의 사퇴 이거는 용태 그런 선도적인 책임지는 자세나 후보를 위한 자세는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얘기할 때 장제원 의원의 합류는 큰 변수가 아니었다. 이 얘기는요. 시작과 끝 모두의 장애 영역이 바로 김병준 그 다음에 김한길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어제 이제 경선 후보들 탈락한 사람들하고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느냐. 2030 세대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 선대위 조직을 슬림하게 짜라. 그리고 윤 후보 캠프 참여자들은 가급적 대의 총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러한 이 김종인과 윤석열과의 불협화음과 관련해서 윤석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이죠.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사실 김종인 기재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요. 부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인하고 있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치와 철학 중심의 선대위를 구성하는 건데 윤 후보는 항상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혜와 국률을 높이 평가했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아주 오랜 기간 비력했다. 그래서 선대위 불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의 메모드급 선대위 결국 이제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고한 생각인 것 같고 충분하게 국민들께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선대위 구성안이 정리가 되는 데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3자를 통한 전환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김병준, 김한길 이 3김 선대위로 대한 불만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전권이라는 말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쓴 적이 없다. 이렇게 김병민 대변인을 밝혀요. 이 얘기는 앞에서 이준석 대표가 볼 때 김병준 반대 많아? 확실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하고는 상당히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설에 반대했다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을 콕 집어서 그 사람 때문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언제든지 윤석열과 김종인 전화라든가 또 만남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있고 소통하면서 조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풀 수 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재명 좀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어제 YTN에 출연해서 조국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라,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야 되겠지만은 잘못이 확인이 되면 조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는요, 이미 지난 6월달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서도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검찰의 피해를 보았을지라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이런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미정 상태다. 그러면서도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미하지 않느냐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수사 과도하다는 것은 또 반드시 짚고 있어요. 이게 수사를 하는 건지, 마녀 사냥을 하는 건지, 피의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행태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그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크다. 그리고요, 조홍천 의원 이재명하고요, 연수원 동기예요. 공동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결국 이번 선거의 관건은 중도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는 것인데, 그중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결국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 이게 피할 수 없는 것은 정말 큰 강이다. 이게 피할 수 없는 큰 강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특히 이 조홍천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그러면은 최광욱, 반 윤석열, 그 다음에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친조국 인사 최광욱은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열린민주당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면 결국 조국의 강을 못 건너는 것이고 중도는 떠나게 된다. 이런 우려 섞인 경고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진중근 교수도요, 이 페북에 이재명 후보의 이 페이스북 입장문을 소개하면서 이재명이 조국을 버렸다. 하지만 조국은 이재명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아직 조국은 여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